당신이 사랑을 받는 이유가 운명이 아니라 누군가의 계산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랑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곧 마지막 판의 문턱을 열었는데요. 연지영은 얼마 전 진명대군 사건으로 옥사에 갇혔다가 이현의 절박한 구명과 고백으로 풀려났습니다. 연지영은 이현의 고백을 받았고 이현은 정혼까지 했었죠. 연지영은 감사와 의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이현을 바라봤습니다. 그 감사는 깊었고요. 그 의심은 더 깊었더라고요. 내가 이곳에 온 건 진짜 내 선택이었을까? 아니면 망울록의 힘 때문일까라는 질문이 그녀를 밤새 뒤척이게 했습니다. 이현은 그 의심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이현은 망울록이 자신이 쓴 기록임을 감춘 채로 있던 죄책감과 연지영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감정 사이에서 매일 밤 울었습니다. 이현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문을 열었다면 그대가 더 내가 치르겠다라고요. 그래서 이현은 권력을 쥔 자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연지영 앞에 설 것을 결심했습니다. 이현의 결심은 곧 정치판의 파장을 불러왔고요.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망울록의 일부가 제산대군 손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돌 때였습니다. 제산대군은 그 파편을 이용해 반정의 명분을 만들려 했고 제산대군의 눈빛은 냉혹했습니다. 제산대군은 왕이 시대의 문을 사사롭게 열었다는 프레임으로 귀족들을 흔들며 움직였는데요. 그 움직임은 곧 수라간을 향한 새로운 위협이었어요. 연지영은 다시 한번 의심에 부딪혔습니다. 내가 왕의 운명을 바꾸려 했던 걸까? 아니면 왕이 나를 던져 권력을 지키려는 걸까? 연지영의 심장은 쪼개질 듯 아팠는데요. 그 아픔은 그녀의 요리를 더 정교하게 만들게 했습니다. 요리는 여전히 연지영의 언어였고 요리는 다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중간 클라이맥스는 강목주의 선택에서 나왔습니다. 강목주는 처음에는 연지영을 제거하려 했고 그 의도는 명확했어요. 하지만 강목주는 연지영의 음식을 먹으며 어느새 감정의 지도가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강목주는 자주 혼잣말했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건 질투보다 더 무서운 일이더라고요. 강목주는 결국 칼을 거두고 대신 정보를 흘려 제산대군의 파트너였던 임송재의 배신을 폭로하게 됩니다. 이 선택은 강목주에게 큰 용기였고요. 강목주도 스스로 놀랐습니다. 이 변곡점은 두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였는데요. 강목주의 전향이 정치판의 판도를 뒤바꿨습니다. 오고는 체면을 잃고 물러섰지만 제산대군은 더 큰 카드를 내놨습니다. 제산대군은 망울록의 진위를 놓고 공개조사를 요구하며 왕의 도덕성과 정통성을 공격했습니다. 이헌은 처음엔 분노했지만 곧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헌은 조정에 나와 망울록의 일부를 공개하며 고백하기로 결심했는데요. 이헌의 고백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망울록의 일부가 자신의 청춘과 갈망을 적은 기록이라는 사실, 다른 하나는 그 기록으로 누군가를 조종하려 한 적은 없다는 점이었죠. 이헌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문을 열었다면 닫는 것 또한 내 몫이다. 연지영의 선택을 빼앗은 적은 없다. 이 고백은 세 번째 클라이맥스였고 조정에 공기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제산대군은 망울록의 부분만을 가지고 거대한 음모를 꾸민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오래된 상처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제산대군은 어린 시절 패비의 죽음과 얽힌 진실을 감추기 위해 권력을 쥐게 된 케이스였는데 그의 두려움이 결국 더 큰 폭을 불러왔던 겁니다. 제산대군의 숨겨진 불안정성이 폭로되자 대신들은 흔들렸고요. 제산대군의 기반은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이 폭로는 네 번째 클라이맥스 역할을 하며 반정의 동력을 약화시켰습니다. 그 와중에 임송재의 야심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송재는 연지영의 신분을 물고 늘어지는 문건을 뿌렸지만 강목주가 그 문건의 위조 증거를 제시하면서 임송재의 집요함은 배신으로 역전되었어요. 임송재는 궁에서 쫓겨나지는 않았지만 그의 권력은 크게 축소됐고요. 임송재의 얼굴은 망연했더라고요. 이 사건은 5번째 클라이맥스였고 연지영의 무고가 확실해지는 결정적 전환이 되었죠. 이 과정에서 연지영과 이현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이현은 연지영을 향해 진심으로 사과했고 연지영은 이현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연지영은 여전히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 선택은 무엇인가? 그래서 연지영은 스스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연지영은 수라간의 레시피를 종이에 적지 않았지만 그녀는 장원서의 기록과 재배법을 공개해 수라간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연지영은 말했어요. 요리는 사람과 기억이다. 종이에 적힌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 주장은 대신들의 심리까지 흔들었고 연지영은 단순히 왕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왕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는 주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마지막 대결은 감정의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망울록의 마지막 장을 열 수 있는 조건이 드러났는데요. 그것은 본인의 진심이었습니다. 망울록은 단순한 마법서가 아니라 쓰인 자의 솔직함에 반응하는 장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헌은 큰 결심을 내립니다. 이헌은 왕으로서의 권력과 한 사람으로서의 사랑 중 무엇을 택할지 명확히 해야 했는데요. 이헌은 말했습니다. 전하인 내가 먼저 내려놓겠다. 즉 이헌은 권력 일부를 제도적으로 분산시키는 개혁안을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정치적 배수의 진이었다고요. 이헌이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나누겠다고 했을 때 제산대군의 음모는 힘을 잃었고 대신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이는 환호했고 어떤 이는 야유했지요. 연지영은 마지막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지영은 망울록의 장을 직접 펴보았는데요. 그 마지막 장은 그녀에게 이렇게 속삭였어요. 내가 선택한 자리에서 삶을 택하라. 연지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랑과 자유는 양립할 수 없다는 이분법을 부수기로 했던 거죠. 연지영은 말했습니다. 저는 남겠습니다. 전하의 밥을, 이 궁의 혀를, 그리고 제 삶을 책임지겠습니다. 하지만 전하, 당신도 나와 함께 그 짐을 나눠주세요. 이 말은 단순한 로맨틱한 선언이 아니었고 정치적 동맹의 서약이기도 했습니다. 최종 클라이맥스는 이헌과 연지영의 합의로 터졌습니다. 이헌은 연지영의 손을 잡고 연지영의 의지로 망울록의 마지막 장이 서서히 닫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망울록은 더 이상 두 사람을 묶지 않았고 두 사람의 연대가 오히려 시대를 안정시키는 힘으로 작동했는데요. 제산대군은 반정의 동력을 완전히 잃었고 우건과 임송재는 자신들의 욕망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강목주는 자신의 아픔을 내려놓고 장원서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었고요. 인주대왕 대비는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결말은 완전한 해피엔딩만은 아니었는데요. 이헌은 권력 일부를 내려놓았고 연지영은 조선에 남아 수라간을 개혁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한 그릇씩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살아갔는데요. 그 한 그릇은 정치와 사랑, 기억과 책임이 섞인 맛이었습니다. 망울록은 다쳤지만 그 여우는 오랫동안 궁궐과 장원소, 파리의 어느 작은 주방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마지막 장면의 여우는 이렇습니다. 연지영이 어느 저녁 조용히 물었습니다. 전하, 배는 어떠세요? 이헌은 미소 지으며 답했죠. 내가 만든 밥이면 평생 배부르겠다. 그 말에 연지영은 조용히 웃었고 웃음소리는 오래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예상 최종 줄거리였습니다. 전체의 흐름은 연지영의 자율성과 이헌의 속죄, 강목주의 변화, 재산대군의 몰락, 임송재의 추락을 중심으로 구성했고요. 반전은 망울록의 진성과 강목주의 전향에만 집중해 과도한 트위스트는 피했습니다.